그래서 미국에 가서 교육을 마치고 귀국하신 이후에 이제 사회복지에 기여를 하게 되는데, 사실 귀국한 이후에 그 우리나라 상황이라는 거는 뭐 가히 짐작할 정도로 서비스 면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또 교육 기관도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었습니다. 또한 정부도 복지에 대한 개념도 약했고요. 사회복지사들이라고 사회복지사라고 불리지도 못하고 그저 종사자로 해서 자원봉사 수준과 뭐 근로자 사이를 오가는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그 교육 환경 역시 그 넉넉지 못하였습니다. 당시에는 그 이화여자대학교의 기독교 사회사업학과가 1947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세워졌고, 중앙대학교에 1953년에 사회사업학과가 만들어졌고, 또 이 현장 실무자들을 사회복지 교육을 시켜야겠다 해서 보건사회부 산하에 중앙사회사업 종사자 훈련원이 있는 3개 정도 교육기관이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생님들이 선생님은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서두르지 않으시고 차근차근 소수 정예의 교육 체계를 쌓아 나가셨습니다. 1958년에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사업 교육을 시작하셨고, 또 이어서 다음 해인 1959년에 물리대에 사회사업학과를 설립하셨습니다. 그 1958년 대학원에서 설립하면서 동시에 한국사회사업학회 회장직을 김덕준 교수님부터 물려받아서 2대 총장이 되셨습니다. 김덕준 교수님은 일본 동지사 대학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인데, 일본 동지사 대학교는 그 개화된 교학과로 학교로 그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은 대학입니다. 이후에 그래서 일본에서도 많은 학자들이 배출이 되죠. 그래서 이 선생님은 학회를 맡아가지고 정말 크게 기여하신 거는 한국 사회사업 학회지를 발간을 시작하셨다는 점입니다. 1966년에는 한국사회사업대학협의회를 만드셨어요. 현재 그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 교수님이었던 그 지윤, 이명흥, 문인숙, 김덕준, 함세남, 신섭중, 조성경, 김용일 교수 등의 그 회원들과 함께 교육과정과 실습기관 지원 체계화, 슈퍼바이저 교육 등을 체계화시켰습니다. 평생 교육원 개념에서 슈퍼비전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5년 이상쯤 되면 꼭 슈퍼바이저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자격증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이어 1967년에는 한국사회사업가협회, 현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되겠죠. 그 창립하셔서 회장을 맡으셨고요. 미국 사회사업가협회의 모델을 따른 거로서 전문성 강화에 큰 기여를 하게 되는 거죠. 어떤 또 의미가 있냐면 그 1956년도에 자발적으로 한국의 개별 사회사업가 협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1967년에 한국 사회사업가 협회를 만들어지면서 통합을 했다는 점에서도 선생님의 기여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사업계는 그 세계적으로는 3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사회사업 학교협의회, 또 국제사회사업가협회, 그리고 국제사회복지협의회가 있는데, 선생님이 말하면 요즘 한국사회복지협회를 만들므로써 세계 체계를 우리나라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국제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틀을 만들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서울대학교 설립에만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한국 사회복지계 전체를 어떻게 이끌어야 되느냐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정말 이 메마른 사회복지 교육계 이 땅의 단비와 같으신 존재이셨습니다.
선생님은 특히 그 전문 사회복지를 주장하셨는데요. 선생님께서는 그 현장에서도 일했던 그 경험과 또 미네소타 대학에서 받은 전문가 교육을 합쳐서 더욱 확실한 현장 전문가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학부와 대학원에서도 교육을 실시했어도 실천 중심적인 교육 과정을 정립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 대학원에서는 미국 대학원 모델을 그대로 시행했지만 학부의 과정은 그 대학원 과정과 연계해서 우리 수준에 맞춰서 조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우리 현재 교육의 어떤 기본 틀이 됐고요. 특히 선생님께서는 사회사업 실습을 강조하셔가지고 정말 매학년 실습을 해라 하는 강조한 실습을 강조한 교육을 하셨어요. 그래서 1학년 때에는 사회 전반에 대한 문제를 인식해야 된다. 이래서 사회 문제 현장 실습 과목을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거는 정말 그 당시에 우리 사회 문제였던 그 버스 여차장들이 생활, 또 청소년들의 그 구두 닦기 문제, 이런 것을 이제 관찰하고 같이 인터뷰해가지고 보고서 분석을 내고 뭐 이런 일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그 2학년 때에는 다양한 복지 방법론을 배우면서 그 현장 문제를 보다 사회 인식을 갖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 현장에서 본 어려운 문제를 갖다가 전시회를 한다든지 발표를 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하셨고요. 3학년, 4학년 때에는 그 1, 2학년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가 어떤 분야를 정해서 3학년 때는 예를 들면 개별 상담을 내가 전공했으면은 4학년 때는 집단 상담을 한다든지 이렇게 교차해서 하거나, 아니면 나는 개별 상담 쪽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결정하면 계속 3학년, 4학년 4학기나 되죠. 이 4학기간의 그 실습을 강조하셨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하면은 상당히 거리가 있죠. 대학원에서도 실습을 강조를 해가지고 정말 그 학부에서도 이런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전문가가 돼야 된다 하면서, 대학원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얘기해서 교수를 만들고 슈퍼바이저를 양성하는 것이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정말 필드워커 또 슈퍼바이저 교육 양성하는 것이 이제 사회복지의 중심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었습니다.